상황에 맞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상황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응대하고 있는 환자분이 이미 있어요. 응대하시는 분이 있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화를 받을 경우 있죠. 그러면 자, 우선은 앞에서 응대하는 고객님께 양해를 구해야겠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화를 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제가 지금 전화를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시고 전화를 받죠.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간단한 용건인지 또는 오래 걸리는 용건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메모를 하는 게 나을지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가 다시 통화하시는 게 좋죠. 왜요? 내가 앞에서 응대하는 고객님이 우선순위예요. 전화 오신 분보다. 그래서 이분과의 용건을 먼저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고 빨리 다시 전화를 드리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항의전화일 때예요. 항의전화일 때 고객님들이 이제 흥분된 마음으로 막 전화를 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그쪽에 수술을 받고 있는데 멍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아파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실 때가 있겠죠. 네, 그러면 고객님이 막 흥분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가라앉혀 주는 거죠. 가라앉혀 주시고 아, 네, 지금 네, 통증이 많이 있으셔서 힘드셨어요. 라고 공감해 주신 다음에 어떤 지금 증상이신지 적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원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잘 적어 놓으시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 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원장님께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화를 원하는 사람이 이제 자리에 없는 경우 이 부분도 사실 말씀을 이제 앞에서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지금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쿠션 언어로 붙이라고 설명드렸고요. 네, 지금 실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그렇죠? 자, 메모를 남길지, 네, 업무 처리를 원하는지, 네, 어떤 일을 전화 주셨는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대신 업무를 처리해드려도 될까요? 또는 뭐 꼭 반드시 실장님이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일이 아니시면 저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의사를 좀 여쭤보시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줄 경우에는 전화를 거는 사람에게 누구랑 어떻게 연결해 주는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또는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가끔 보면요. 저도 이렇게 업무 중에 전화를 저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뭐 어떤 환자가 어떤 일로 전화를 줬는지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짜고짜 수화기를 딱 줍니다. 그러면 저도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 성함이라도 알면 전화 수화기를 잡으면서 네. 환자분 성함 입력하면 바로 차팅이 되잖아요. 차트가 뜨잖아요. 그러면 차트 확인하면서 환자분하고 고객님하고 통화가 되면 제가 조금 더 맞춤으로 응대가 되겠죠. 그래서 전화를 거는 사람이나 전화 받는 사람에게 양쪽 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용건인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굉장히 센스 있는 전화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워하시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신규 고객이 전화를 했을 때 여러분이 전화를 잘못 받으면요. 정말 중요한 고객님을 놓치게 될 수도 있고요. 이 놓치게 되는 게 매출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병원에서 저희 직원들에게 교육할 때 굉장히 중요시하게 강조하는 부분이고 병원에 이제 근무를 할 때 내가 직원이든 또는 내가 뭐 이렇게 교육을 하는 입장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서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 고객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 직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면 신규 고객 전화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전화는 뭐 예전 환자분이고 어떤 환자는 신규 고객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전화 응대를 어느 정도 숙지를 시킨 다음에 직원들한테 시켜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신규 고객들 전화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 고객님들을 놓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멘트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몇백만 원짜리 고객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 코디네이터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정말 업무가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매출 증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에 의해서 병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친절하게 해서 고객님들이 그냥 오늘 하루 기분 좋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환자분들과의 작은 차이의 그 관계들이 모여서 사실 매출이 형성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규 고객이에요. 신규 고객님들은요, 전화 한 군데 하지 않아요. 여러 군데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선택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화를 받느냐에 따라서 아, 내가 이 병원에 가봐야겠다. 아, 이 병원은 정말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전화 응대하기 전에 쭉 생각해 두세요 라는 부분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신규 고객 응대하실 때 이 부분들 조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본인들이 왜 전화를 하셨는지, 뭐, 비용이 얼마인가요? 전화하면, 네. 전화 받자마자, 네. 점심시간 언제예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거기 주차장 어디예요? 뭐 이런 분도 있죠. 뭐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쵸?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 되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이 왜 전화를 하셨는지를 빨리 스케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거기 건선 보나요? 아, 건선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본인이든 가족이든 건선이 있기 때문에 질환을 치료하려고 오는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먼저 하셔서 이 사람이 무엇을 궁금해할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용건을 파악하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오셨는지 파악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자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 다니셨는지 사실 이 부분 본인이 말씀 안 하신 경우 굉장히 많죠. 내가 여러 병원에 쇼핑했는데 그 내가 여러 병원 쇼핑하고 비교했다는 거 알리고 싶겠어요? 보통 안 알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요. 전화하는 뉘앙스나 말투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네, 저희 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주는데 마지막에 뭐라 하시냐면 근데 거기 병원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무 많은 병원에 무작위로 전화를 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분과의 통화를 통해서 이분의 성향이 어떤지 어떤 목적으로 전화를 하셨는지 이분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셨다가 나중에 뭘 하셔야 되냐면 네, 뭐가 필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자 메시지를 여러분이 발송을 하시는 겁니다. 신규 고객님 전화 오시면요. 무조건 나중에 문자 메시지 발송까지 이어지셔야 해요. 근데 문자 메시지를 이분한테 맞춤으로 보내려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친절하게 응대를 당연히 하셔야겠고요. 이분이 왜 전화를 하셨을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방문을 유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문을 유도를 해주셔야 이분이 병원을 경험을 하시고 선택을 하죠. 그런데 방문 유도가 안 되면 이분이 오시질 않는데 어떻게 무엇을 경험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문을 유도해 주시는 게 가장 신규 고객 전화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방문을 유도해 주시고 항상 네. 이거 가끔 말씀 안 하시려는 분도 있으세요. 이름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멘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요. 자, 아까 제가 건선 얘기했죠. 자, 건선 환자예요. 건선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이. 자, 건선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메시지를 하나 보내드려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세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보내달라고 합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보내준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네, 여러분이 멘트를 문자까지 연결되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여러 군데 전화한 병원 중에서 방문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은 뭐다? 신규 고객 응대에서는 메시지를 통해서 방문 유도까지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단순 문의 전화라고 하더라도 친절하게, 긍정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그랬잖아요. 잘못된 전화가 오더라도 친절하게. 네. 우리의 잠재적인 고객님입니다. 자, 단순 문의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지금은 물어보는 거 있죠. 예를 들어 가격이라든지, 또는 위치라든지, 또는 진료 시간이라든지, 이게 너무 급해서, 지금 거기 점심시간 몇 시까지예요? 오늘 진료 몇 시까지만 해요? 그리고 전화를 하고 물어보고 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더 중요한 잠재적인 고객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단순한 전화 문의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응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응대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특히나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신규 고객 응대에는 좀 정성을 좀 다 쏟으셔야 되고요. 신규 고객 응대를 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화 응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응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